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권익위가요 4월 22일에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면서 홍보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요, 아이 출산 양육비 1억 원 직접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, 그게 어제 발표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결론은 출산했을 때 1인당 아이 1인당 1억 원을 주면 이거 아이 낳겠느냐에 10명 중에 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세히 보면요, 최근에 한 사기업이, 부영그룹이죠, 한 사기업이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한 것처럼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면 아이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냐라고 물어봤고요. 그걸로 그 파격적인 현금의 예시로 권익위가 든 게 1자녀 1억 원, 2자녀 2억 원, 3자녀 3억 원, 이렇게 1인당 1억 원씩을 내건 겁니다. 이에 대해서 동기부여 된다가 62.6%로 나타났습니다. 이 정도면 뭐 1억 원이면 뭐 저출생 해결에 좀 효과가 있겠다, 유의미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두 번째 가운데입니다. 이렇게 아이나 산모 1인당 1억 원씩 지급을 하면 국가가 연 23조 원을 투입해야 된다. 왜? 지난해 이 출생아 기준으로 23만 명이었기 때문에. 그러면 23조 원 이거 국가가 부담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,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괜찮다라고 답한 게 63.6%. 그러니까 아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 숫자랑. 자, 그리고 그러면 1억 원 지원을 위해서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이 한 절반 정도 좀 넘었다. 이 설문조사가 13,640명, 꽤 많이 참여한 설문조사입니다. 아무튼 요거 1억 원씩 주는 게 출산 동기부여 되냐? 된다가 62%가 넘었다라는 게 유의미하죠. 계산을 단순적으로 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23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1억 원씩 지급하면 연 23조 원 예산이 든다.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,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쓴 돈이 380조 원이래요. 그러면 단순 평균을 내보면 한 해 21조 원씩을 썼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. 2조 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연 23만 명이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지난 18년간 쓴 돈과 비슷하게 쓰는 수준 아니겠느냐, 이렇게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억 원 준다면, 산모 또는 신생아 1인당 1억 원씩 준다면, 예를 들어 제가 첫째만 있는데 뭐 둘째를 낳겠다 생각 드실까요?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.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름을 좀 보죠. 안티코럽션, 부패방지부예요. 외국에 있는 부패방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죠. 안티코럽션.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?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하고 부패를 막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고,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, 또 행정 사회에서 청렴한 행정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, 이런 거잖아요.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 목적이잖아요. 그런데 앞에서 출생 관한 정책을, 이거 뭐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,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은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이거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뭐 도움되도록 하겠다, 요 정도 톤이에요. 뭐 1억 원 당장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,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할 권한도 없고요. 저출생 관련한. 그 왜 했느냐? 뭐 한 거 뭐 이런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죠. 그런데 본연의 직무는 다 잘 하면서 하느냐, 이걸 제가 좀 꼽고 싶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뭐 맡고 있죠? 언론에 많이 나온 겁니다.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이거 법 위반 여지가 많지 않느냐라면서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. 왜? 안티커럽션. 권익위가 안티커럽션 하는 거잖아요. 부패 방지 기능을 하는 주 부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뭐 결론을 냈다, 뭐 경찰에 넘겼다, 뭐 감사원이 넘겼다,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? 이런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. 계속
처리 시한을 미루고 있다. 신고를 받고 60일 업무 기간 기준으로 60일이라고 합니다. 60일 처리 시한이 있는데 그걸 이미 넘겼고요. 한 차례 30일을 연장했습니다. 그래서 연장했을 때도 연장하면 총선을 넘기게 되거든요. 4월 10일 총선. 그러니까 총선 전에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정권 눈치 봐서 총선 이후에 뭔가 내려고 한 거 아니야? 라는 일각의 비판도 많았죠. 그런데 그럼 총선 끝났으니까 좀 결론을 내겠느냐 했더니 한 번 더 미뤘다는 겁니다.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. 권익위의 이런 한 번 더 법을 무시하고 연장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행태. 2023년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가 이 영상을 공개했죠.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신고를 한 거고요. 그런데요, 관련 법에 보면 이 권익위 법입니다.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보면요, 위원회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. 그리고 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60일 이내 업무의 기준이라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30일에 오케이, 그냥 좀 더 늘려서 90일까지는 오케이. 그럼 지금 결론이 났어야 되거든요. 왜? 지난해 12월 19일에 참여연대가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결론이 안 났고 심지어 한 번 더 미루겠다고 참여연대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. 최근에. 아니, 법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 또 미룬 거는 근거가 뭡니까? 권익위는 신고 처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제가 이 파란색 초록색 박스로 가져온 요 엄연히 있는 이 법률에 적힌 이 문자화된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이내 꼭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권익위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거요, 그렇게 복잡한 사안인가요?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시죠. 이렇게 영상이 나왔잖아요. 그럼 제가 권익위가 왜 이렇게 이걸 뜸을 들일까?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가? 저 스스로도 좀 정리가 필요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. 먼저 의혹의 개요를 볼게요. 먼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 컨텐츠였죠. 지금 그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았습니다. 바로 요거죠. 디올이라고 적힌 요 명품백 쇼핑백을 받았습니다. 뭐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건 몰카 공작이다, 의도하고 아예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다,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아무튼 권익위가 그럼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.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. 그리고 의혹의 두 번째,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죠. 이 영상이 찍힌 게 2022년 9월인데 그 석 달 전,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180만 원 정도 되는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준 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왜 조사가 필요하냐? 청탁금지법 볼게요.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, 그럼 대통령의 배우자, 영부인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받아서는 안 된다.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서는 안 된다. 받는 게 2022년 9월 받는 영상이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잖아요. 오케이, 그럼 그 영상을 토대로 한번 상황을 권익위가 되돌아보면서 조사하면 되겠다 생각했고요. 제9조 1항 청탁금지법 또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즉시 소속 기관장이 서면으로 신고. 그러면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걸 안 즉시 서면으로 신고했을까? 아니면 몰랐을까? 그래서 신고를 안 했을까? 뭐 등등의, 아무튼 청탁금지법상에 있는 신고의 의무는 뭔가 지켰는지, 못 지켰다면 사정이 뭐였는지 등등. 그리고 마지막, 받은 금품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게 또 제9조 2항에 있는데요. 반환했나? 아니면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그래서 어떤 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왔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관 어떻게 했는지, 이걸 뭐 반환을 할 건지,
그것도 뭐 대통령실 용산의 협조를 구해서 건의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돌려주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. 그럼 지체 없이 반환은 하지 않은 거네. 그럼 대통령실은 아무튼 대통령 선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법 해석에 시각차가 있구나. 뭐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든죠. 권익위가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안이 복잡한 것이 아닌데 권익위는 왜 이 사건을 하루빨리 결론짓지 않는 것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 결론도 결론인데 국민들에게 왜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지. 반부패 주무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권력의 부패, 의혹을 감싸는 거 아니야? 라는 오명을 오히려 자기 스스로 쓰고 있잖아요. 아니면 자체 조사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면 됩니다. 그럼 이첩했다,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헷갈려서 더 필요해서 조사가 이첩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 공개하든지요. 그런 걸 안 하고 뭐 이걸 내고 있으니 출산 양육 지원금, 이게 권익위가 진짜 해야 될 일이야? 라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거 저출생 관련한 뭐 국가 정책에 제언을 하는 거 좋아요. 근데 권익위 안티커럽션이잖아요. 안티커럽션 안 하고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뭐 하느냐, 이런 의문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지난번에 한 차례 연장했을 때, 권익위가 한 차례 30일 연장했을 때도 이렇게 지난 3월 권익위 앞에서 성역 없이 조사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는데, 글쎄요, 저출생 관련한 뭐 1억 원 이 설문조사를 받아들고 그 기사를 보면서 마침 또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권익위가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통보했다는 그 내용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짚어봤습니다.